수업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재미있는 한문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편집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선생님이 단어명을 한번 써볼게요. 단어명은 아들에게 하는 거죠. 학습 목표도 한번 살펴볼까요?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 글의 내용을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풀이하고 내용과 간단하게 쓸게요. 설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한문 기록에 담긴 선생님들의 지혜 사상을 이해하고 분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생님들의 지혜 사상. 여기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볼 건데 그 영상 안에는 오늘 그 편지를 쓰셨던 누가 나와 있죠? 그렇죠. 정약용 선생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건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만드신 건물 이름이랑 그리고 어디에서 사셨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다 잘 봤나요? 네, 좋아요. 선생님이 아까 뭐에 집중해 보라고 했었죠? 그쵸? 건물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이 어디서 사셨는가 한번 집중해서 보라고 했었는데, 자,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수영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 건물 이름은 바로 정약용 선생님의 호를 따서 다산 초당이었죠. 좋습니다. 초당 그러면 띠플로 지은 집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리고 또 영상에서 또 어떤 걸 확인하셨었나요? 명수가 얘기해볼까? 바로 강진이었다. 그래서 강진에 유배를 가셨던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까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편집글에서는 편집글은 뭐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자, 그럼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호영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렇죠. 바로 오늘 영상에서 봤던 정약용 선생님이셨죠. 그러면 수신자가 있을 텐데 수신자는 누굴까? 한번 얘기해볼까요? 소희가 한번 얘기해볼까? 그렇죠. 칠판에 바로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오늘 단원명이었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께서 유배를 가셨을 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활동지를 줄게요. 활동지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활동지 안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밑줄을 그어놨어요. 선생님이. 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밑줄을 기역,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죠? 그렇죠? 품사의 활용이 있었다. 품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항상 비유로 얘기하는 거 있었죠. 바로 밥반찬과 숟가락 젓가락. 그래서 밥반찬은 실사, 숟가락은 그렇죠. 희수가 잘 말해줬네. 숟가락 젓가락이 해당하기 때문에 도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품사는 그렇고, 자, 품사의 활용보다 품사와 활용의 두 글자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활용은 뭘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활용은 그 품사가 바뀌는 걸 말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품사가 바뀌는 부분이 여기 기역, 니은, 디귿에 나왔을 텐데 이 내용 선생님이 5분 줄 테니까 5분 동안 얼른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희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글자를 잘 모르겠다고요. 자, 글자를 잘 모르면 그쵸? 태블릿을 활용해서 그 필기 인식기에 들어가면 그 글자를 쓰면 바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활용해서 글자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저 희철이도 궁금한 점이 있니? 아, 이미 다 했다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학생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학생을 도와주면 학생도 선생님처럼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건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기억을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에는 아까 전에 소희가 찾았었는데 억이 나와있지. 이 억의 뜻이 뭐였죠? 아까 필기 인식에 찾은 내용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쵸? 누르다라는 뜻이죠. 자, 누르다는 품사가 뭘까? 일단 실사일까요? 허사일까요? 누르다는 그쵸, 실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밥과 반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르게 쓰였다. 그치? 어떻게 쓰였을까요? 아, 이미 다 했었던 희철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여기서는 접속사로 쓰였다. 그래서 아니면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자, 그럼 어때요? 실사가 허사로 바뀌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그쵸? 품사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을 살펴볼게요.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자, 니은을 살펴볼 건데, 자, 니은은 이제 글자가 좀 많아졌다. 그쵸? 그래서 우리 문장의 유형을 볼 거예요. 자, 문장의 유형도 문장이라는 말과 유형이라는 말 두 가지가 지금 합쳐져 있죠. 그럼 문장이라고 하면 글자가 2개 이상인 것을 문장이라고 하고, 그쵸? 유형은 뭘까? 유형 한번 얘기해볼 학생. 수민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자, 문장의 유형이란 네 가지가 있었다. 형서문, 그쵸? 또 의문문, 감탄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령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이 니은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한번 얘기해볼까? 그쵸? 명령문에 해당이 된다. 왜 명령문이라고 생각했나요? 바로 니은에 나와 있는 이 물자 때문에 그렇다. 이 물자는 금지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명령문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여기에는 지금 두 글자가 나와 있죠. 이 두 글자, 글자가 두 글자가 합쳐졌을 때, 그쵸? 단어의 짜임이죠. 자, 단어의 짜임도 마찬가지죠. 단어라는 말과 짜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한자가 두 글자 이상이 되면 단어라고 하고, 이 단어가 어때요? 두 가지 이상이 되면 서로 간의 관계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짜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단어의 짜임 우리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민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단어의 짜임 어떤 게 있었죠? 좋습니다. 정렬 관계가 있었고, 또 수식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그쵸. 수술 관계가 있었고, 또 술목, 또 술복 이렇게 5가지가 있었다. 좋습니다. 역시 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그런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찾아주는데요. 자, 그러면 디귿에서 나오는 내용 하나의 짜임이 무엇일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 방과라고 하면 바로 수식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는 수식. 그래서 방만 지나치게 과오가 있는 것을 없게 하라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수식 관계까지 이제 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궁금한 점 있는 학생? 네, 있습니다.
칠판에 나와 있는 내용 선생님이 문장을 다 안 채웠다고요. 그래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수식 관계는 방과였죠. 그리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에는 모든 활동을 해볼 건데, 우리 모든 활동을 할 때, 그쵸? 항상 역할을 부여했었죠. 자, 우리 여기 지금 반 학생들이 30명이니까, 6명씩 해서 5모듬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듬 대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모듬 대형을 할 때 항상 선생님이 하는 역할을 부여했었죠. 역할에는 뭐 입금이도 있고, 깔끔이도 있고, 어, 평가자, 자료조사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뭐 나눔이 이렇게 있었죠. 이와 같은 역할로 일단 5분 줄 테니까 역할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이 다 부여가 됐나요? 자, 그러면 모든 여기 1에서부터 5까지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모든 활동을 할 때, 그쵸?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었다. 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어, 우리 모든 활동을 할 때 너무 떠들면 안 된다. 그쵸? 중숙한 분위기에서 모든 활동을 하면 좋겠고, 또 너무 또 뛰어다니면 안 된다. 라는 점이 있었고, 또 항상 이제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평가를, 자기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평가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줄 겁니다. 자, 체크리스트에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은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평가표에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적절성, 활동에 맞게 적절하게 했는가 이 부분을 물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극성, 모든 활동할 때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선생님이 빈칸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동지에 있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샘플을 준비해 왔어요. 자, 여기 화면을 보면서 샘플을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편지가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쵸? 할아버지랑 잘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아주 큰 소리로 잘 읽어줬네요. 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절절함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학문에 매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시처럼 네, 선생님이 시간을 한 15분 정도 줄 테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둠 1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네. 그렇죠. 정약용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지금 유배를 간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편지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둠 4에서는 어떤가요? 네. 정약용이 지금 전라도에 있고 또 가족은 경기도에 있었다. 서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편지가 좀 더 절절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5에서는 이들이 지금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다. 그렇죠. 예전에는 SNS가 이렇게 활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로 된 편지를 가지고 서로 주고 받았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모든 활동을 하면서 잘 쓴 모둠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우리 학교 게시판에 게시를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1 나와서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네. 네, 발표자가 잘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모든 1에서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게 학문에 매진을 하겠다. 그렇죠? 학문에 매진. 좋습니다. 자, 모든 2에서도 나와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독서를 열심히 하겠다. 쭉, 네. 모든 5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기를 했었죠? 해적으로서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잘 써보겠다. 자신을 가지고 써보도록 하겠다. 네, 좋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제 편지 내용들을 봤는데 책의 입장에서 보면 또 저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또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샘솟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평가를 할 건데 자기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제시했던 대로 그 활동지 뒤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그 자신의 활동이 적극적이었는지 적절했는지 또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 말 없는지 코멘트 정도 해서 시간 한 5분 정도 주겠습니다. 평가를 써보겠습니다. 네, 잘 썼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걷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을게요. 네,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그 다단 선생님에 대한 그 편지를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도 이제 SNS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지만 또 어때요? 손편지 같은 거 많이 활용해서 같이 주고받으면 뭐 롤링페이퍼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돌려도 되고 자신의 마음을 좀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